네, 발로 뛰는 숨은 고수와 함께 미래의 스포트라이트 종목 발굴해보는 화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.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연구원님과 함께 잠금 해제 종목 두 종목 발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. 패닉. K-뷰티 시험대에 섰다 이런 제목인데요. K-뷰티 지난해부터 날개 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관세라는 암초를 만난 상황인데요. 가격이 인상된다면 고객 이탈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 작용하고 있습니다. 이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K-뷰티에 대한 센티멘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맞습니다. 지금 관세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도 있는데 화장품 쪽에서도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품 쪽에서 같이 좀 센티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확실한 건지 좀 확인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펀더멘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.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미국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펀더멘털적으로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.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한국산 선크림에 대한 선호가 좀 이제 사재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1년치 선크림을 다 이제 미리 선주문했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선크림 관련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련 종목들도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사실 어제 저희 잠금 해제 시간에도 선크림 이야기 좀 했었거든요. 오늘도 이 선크림 관련해서 K-뷰티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 종목입니다. 인그루드랩이고요. 키워드 두 가지 바로 열어볼게요. 인그루드랩의 첫 번째 키워드, 역시 선크림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공개 매수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그루드랩과 미국 선크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. 네. 일단 인그루드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품 ODM을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. 이제 생산 공장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세의 영향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.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 고객사와 근거리에서 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. ODM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시험을 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 좀 사재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포함한 좀 서양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태닝을 자주 함으로써 좀 자외선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없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FDA에서 피부암 예방과 관련해서 좀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라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특히나 한국 선크림이 이 해외 유튜버들이 한국 선크림을 사용하고 나서 후기를 보여주는 스냅샷을 가지고 온 건데 그 부분에서 한국산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미국에서 선크헤어 제품에 대한 좀 규제가 좀 강한 편인데 그 부분에서 좀 선크헤어 제품은 한 1년에서 정도의 리드 타임이 걸립니다.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실제로 출시까지는 1년 정도의 리드 타임이 걸리는데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툴이랑 그리고 새로운 패스트 트랙을 좀 개발을 해서 한 6개월 내로 좀 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동안 좀 자외선 차단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던 서양권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선크림의 기술력과 함께 여러 가지로 이 자외선 차단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면서 선크림 사재기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. 인그루드랩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 이슈는 공개 매수였습니다. 지금 최대 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공개 매수 추진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지난 2월에 추진했었고요. 아무래도 시장이 좀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공개 매수를 추진해서 지금 지분이 기존까지는 34%였고요. 지금 50%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. 그 공개 매수를 추진했던 이유들을 좀 보시면은 미국 진출에 대한 생산 거점을 좀
코스메카 코리아 입장에서는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공개 매수를 한 부분이 있고요. 또 이제 관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잉그레드 우드랩의 좀 물량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요.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토토와 공장 가동률이 한 20% 정도로 좀 비교적 좀 낮은 편입니다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잉그루드랩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잉그루드랩. 지금 미국 안에 있는 가동률이 좀 낮은 공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미국 토토화 공장 가동률이 약 20%대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이 가동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주목을 해보시면서 공개 매수 추진 이후에 잉그루드랩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죠. 자, 그렇다면 지금 잉그루드랩 오늘 9,3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? 네, 저는 한 15,000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여러 가지 프리미엄 요소들이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크림 쪽에서 좀 특별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 영향을 좀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좀 프리미엄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서 15,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잉그루드랩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15,0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P&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야기입니다. 이 종목도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. P&K 피부 임상 연구센터의 첫 번째 키워드는 국내 1위고요.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 30%입니다. 국내 1위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. 네, 일단은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을 제외한 이제 모든 피부 적용과 관련된 인체 적용 시험에서 주력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의약품이 임상을 받는 것처럼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임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화장품 임상을 통해서 이제 효과와 그리고 안정성 검사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리고 그래 또 다른 부분으로 또 빅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방향성도 제공해 준다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, 뭐 한국콜마, 로레알, 그리고 에스티로더 등과 같은 이제 화장품 브랜드, ODM 그리고 명품 브랜드 탑티어 중심으로 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요.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연구 실력이 다 검증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P&K 피부 임상 연구센터의 국내 1위 포지션 어느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가? 바로 피부 임상 쪽이었습니다. 화장품 관련한 뉴스를 보신다면 이 인체 테스트도 반드시 거쳐야 될 텐데 P&K 피부 임상 연구센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방향성까지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. 자, 두 번째 키워드는 앞서서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였어요. 영업이익률 30%, 이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? 네,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률 30%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이 회사의 어느 정도 사업 특성상 대부분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전체 한 75%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나가는 비용도 그에 따라서 인건비성인 연구개발 비용이 더 많이 당한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고정비 성격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. 앞선에 이제 전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이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은 어느 정도 좀 꺾인다는 좀 추세보다는 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펴져 있는데 성장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만큼 그런데 이 회사는 주목받지 않았던 만큼 어느 정도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영업이익률이 30%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률 30%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작년에 한 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한 6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고 충분히 저평가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업이익률 30% 굉장히 놀랍습니다. 지금 뭐 동종업계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건 쉽지 않은 거죠? 네, 맞습니다. 거의 뭐 10%, 15% 많이 나와도 15% 나오는데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
지금 P&K 피부 임상 연구센터의 경우에는 피부 임상 쪽에서 국내 1위의 입지를 다져 놓은 상황에서 영업이익률 30%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주가는 2,147원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? 네, 저는 한 3,000원 정도로 충분히 봐도 될 것 같고요. 영업이익률이 또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늘어날 만한 여지들도 있고 아직도 연구 인력에 대비해서 아직 매출이 그만큼까지는 안 나온다. 그 캐파가 그만큼까지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년, 내후년에도 좀 영업이익률이 또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소한 3,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P&K 피부 임상 연구센터 계속해서 매출을 올려나가면서 영업이익이 약 60억 원 올해 기록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 3,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